네, 현재 시간 7시 38분 막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키워드, 오늘 장을 움직일 만한 4가지 키워드 중에 수출입 물가가 첫 번째인데 요거는 방금 전에 나온 숫자 같아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데이터 보니까 조금 생각할 부분인데 일단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니까 수출 어떤가부터 봐야겠죠. 대외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수출 물가는 전달보다 4.1%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 환율 효과를 제한해도 환율 효과 제한하면 계약 통과 기준 한 1.4% 정도 올랐으니 우리가 해외에 물건 팔 때 가격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가격 오름세의 영향이 꽤 큰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판 수출 상품 한 단위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순상품 교역 지수라고 하거든요. 요거 올랐습니다.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번 데이터 보면은 장바구니 물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요거 해소는 아직은 좀 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수입 물가도 올랐군요. 수입 물가도 올랐습니다. 제조 관련 기업들한테 영향 줄 수 있는 부분, 수입 물가 보면 역시 눈에 띕니다. 4월 물가 지수 중에서 수입 물가 한 달 새 3.9% 뛰었습니다.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어제도 제가 미국에서 이 CPI 얘기하면서 1년 사이에 커피 물가 70% 넘게 뛰었다는 얘기했죠. 이번에 4월 데이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값이 한 달 새에 14% 뛰었습니다. 저도 요새 계속해서 싼 거 먹고 있는데 계속 싼 거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 부분에서도 구리와 알루미늄 부분에서도 이 정년 제품 수입 물가 각각 두 자릿수씩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 섹터에 비용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거니까 원화 기준이겠죠. 그동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4월 기준 이게 지표입니다. 방금 전에 나온 네. 원달러 환율이 뛰었으니까 이제 그 환율 효과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고도 수출입 물가 다 뛰었습니다. 특히 수출 물가 뛴 거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된 영향이 있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깜짝 3위라고 적었는데 요거 중국 반도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 SMIC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걸 찾아봤는데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원래 매출이 한 세계 5위 정도 하던 곳이었는데 1분기 매출 집계해 봤더니 3위까지 뛰었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얘네들 너무 치고 올라오네요. SMIC가 대만의 UMC를 매출로 능가한 게 이번 1분기가 처음이고요. 이 SMIC 약진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첨단 장비 수입을 막는 미국 제재 이후에도 이 SMIC가 야, 그래도 우리가 DUV, 그러니까 좀 전 세대 노광 장비 써가지고 7나노 공정 같은 거 계속적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계속 승부수를 띄우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고 화웨이 같은 업체들의 물량을 중국 업체가 싹쓸이하면서 이런 높은 매출이 나왔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표에 뭔가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1분기 매출 15억 달러인데 19억 달러로 잘못 나왔습니다. 어쨌든 SMIC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5등, 2등계 3등까지 치고 올라갔다. 야, 이거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좋으냐 좋지 않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왜 좋지 않냐, 어떤 부분들이 좋지 않냐 조금 띄어서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SMIC가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같은 공정의 칩을 판매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팹리스 업체들한테 7나노 이하의 공정들을 지금 팔려는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SMIC가 기술력 확보한 것들이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영업 환경에서 경쟁이 강화된다는 뜻이고요. 또 10나노 이상의 전통 공정에서는 DB하이텍이 중국과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담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거는 SMIC의 행보 자체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SMIC의 순이익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6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느는데 순이익이 급감할 거란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본 비용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자본 비용을 늘린다는 거는 SMIC가 올해 빠르게 생산 실서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따라오느냐? 공급 과잉 우려가 따라올 겁니다. 반도체가 잘 되고 있지만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업체에 대한 위기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좀 8만 원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자, 세 번째 이슈 빠르게 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우리 항상 관심이죠. 1,000조 원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했느냐. 요게 또 상당히 많은 종목들 주가 향방을 결정 지을 텐데 5월 들어서 투자를 늘린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5월 상순부터 보면 어떤 경향선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분 중과폭으로 보면 하이트 진로가 가장 높습니다. 하이트 진로. 예. 하이트 진로가 그런데 최근에 이 필라이트 맥주 품질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최근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니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나는데 이거 제대로 하이트 진로가 처리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주가가 낮을 때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은 또 하나오션의 지분도 5.54%로 늘렸습니다. 하나오션은 증권가에서도 하반기에 호실적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있는 주가가 종목이고. 조선 3사 중에는 덜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의도는 평가 가치 대비 지금 주가 낮은 것들 담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국내에서도 이제 저PBR주로 꼽히는 종목이고요. 이와 함께 세아베스틸 지주 지분량도 0.29%포인트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지분을 조금 축소한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이제 5월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아, 너무 뛰었죠. 이번 분기 들어서 이제 라면 대장주로 등극을 하니까 네, 농심까지 제쳤습니다. 예. 시가총액에서. 이게 뭐 이제는 고점이다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오히려 이게 논리 부분에선 중요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5월 들어서 증권주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똑같은 저PBR주로 보이는 보험주의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이 금리 인하기를 대비한 투자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증권사는 보통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나면서 브로커리지 부분의 실적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똑같은 저PBR 주긴 하지만 보험사는 같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운용해야 되죠. 예금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금리 인하 국면이 온다면 상대적으로 이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투자 패턴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를 늘리고 보험주 비중은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5월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셀트리온입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아까 이 키워드를 원가율 개선으로 잡았다가 앵커께 너무 어려운 거 잡은 거 아니냐고 혼이 났는데 셀트리온으로 쳐야죠. 사실은 이 기업의 측면에선 이런 것들도 하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잡아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증권가 대상으로 이 논딜 로드쇼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를 따로 했었는데 이후에 증권사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하나는 제가 키워드에 잘못 썼던 원가율 개선이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의 하반기에 출시되는 대장염 치료제 이 진펜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낮을수록 좋은 매출 원가율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1분기에 원가율이 50%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들어서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관련 의견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셀트리온 매출 원가율이 46%로 1분기에 기록했던 58.4%에서 많이 내려가서 수익성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원가율 개선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들도 나왔고 교보증권이 같은 논리로 매출 원가율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 회사가 성장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미국에서 이 진펜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입니다. 대장염에 쓰는 건데 진펜트라 같은 이 신규 매출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셀트리온의 목표가 높인 곳도 있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앞으로 출시된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 영향을 목표가의 상향 요인으로 꼽으면서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 들어서 재미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